안녕하세요. 대한여한의사회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는 홍보의사 정수아입니다.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수단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가능했던 초음파를 이제는 진단 목적으로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초음파를 오랫동안 환자 치료 및 연구에 활용해 오신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남동구 기린한의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노스텔라입니다. 진단학으로 박사학위를 했고요. 2003년부터 초음파를 이용해서 근종, 난임, 내막증, 산후관리, 자궁출혈, 생리통 등의 다양한 여성질환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은 어떻게 초음파 연구를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개원 전에 초음파를 사용해 본 적이 있었고요. 개원했는데 개원지에 여성질환 환자가 좀 있어서 초음파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원장님처럼 부인과 질환에 초음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얼마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제가 처음 초음파를 시작할 때 시중에 있는 양방 산부인과 초음파 서적을 거의 구입해서 공부했고요. 특히 해부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책 중에서는 군자출판사에서 나온 부인과 초음파 책이 입문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진료실에서 여성질환 진료에 초음파를 활용하려면 초음파로 자궁이나 내막 사이즈를 재는 것부터 해서 근종, 낭종, 내막종 같은 기본적인 질환 등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작년에 미국 산부인과 초음파사 자격시험을 공부했던 것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럼 한 20년 정도 초음파를 활용해 오신 건데요. 그동안 좀 초음파를 보시면서 기억에 좀 남는 환자분이 있으실까요? 처음 기형종을 발견했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생리불순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신 환자분이셨는데 초음파를 봤는데 기형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에게 기형종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환자분이 산부인과 가셔서 기형종을 확인하시고 수술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또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할 수 없다고 했던 환자를 처음 배란을 확인하고 임신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좀 전에 미국 초음파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CA라는 미국 의사초음파 인증협회의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자격시험인데요. 근골격계, 복부, 산부인과 같은 다양한 전문 분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분야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했는데요. 처음에는 초음파사 자격으로 응시를 했다가 영상학회 오명진 원장님께서 의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다시 미국에 메일을 보내서 의사 자격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 초음파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바로 초음파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어서요. 실제로 임상에 초음파를 활용하시려면 많은 실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초음파에 관련된 자격증이 이제 진료의 필수는 아니지만 자격증을 따면서 공부하는 과정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리도 학부 과정에서 초음파를 비롯해서 많은 진단기기에 대한 수업이 있었는데 지금 학생들은 저희 때보다 더 많은 진단기기를 자세하게 배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질환에 대해서 빠짐없이 기억하고 오진 없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증 준비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이제 초음파 같은 경우는 많은 원장님들이 근골격계에 많이 쓰고 계신데 원장님은 또 부인과에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조금 접근하는데 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프루브가 다르고요. 근골격계 초음파는 잘 모르기도 하고 아무래도 부인과 자궁 초음파 보는 것은 여자 원장님들이 좀 더 강점이 있지 않을까. 또 저도 제 자궁을 많이 봐서 실습을 했거든요. 초음파를 이제 부인과 진료에 활용을 해봐야겠다고 많은 원장님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예시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근종 환자를 볼 때는 근종이 커지거나 사이즈가 변하는지 혹은 난임 환자를 볼 때는 자궁 사이즈와 내막은 정상적인지 또 낭종 환자를 볼 때는 사이즈의 변화가 있나 혹은 내용물에는 변화는 없는지 격벽이 생기거나 다른 질환의 징후는 없는지 또 내막 증식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내막 사이즈의 변화나 출혈은 없는지 또 암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없는지 한약 처방을 할 때도 참고가 많이 되고요. 또 환자와 함께 호전 여부를 확인하면서 환자의 치료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초음파 진단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저희는 한의사니까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 유명 맛집에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는 그런 것처럼 한의학 치료를 잘하면 환자분들이 그 한의원을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힘든 여건 속에서 연구와 진료를 수행해 오신 원장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이번 판결을 내는데 아마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인과 진료에 초음파 활용이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임상 현장에서 이제 최대한 이제 오진 없이 많은 원장님들이 쓰시면 좋지만 또 일각에서 또 우려의 시선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원장님 같은 분께서 후배나 동료 한의사분들에게 그동안 이렇게 쌓아오신 노하우를 널리 전파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크고요. 혹시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한 계획이나 또 생각이 따로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3남매 엄마인데요. 새 아이 육아하면서 공부하면서 진료하느라 저는 그저 진료실에서 진료하면서 초음파 공부를 열심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간 힘들게 노력해 주신 협회와 영상학회 관계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쁜 와중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초음파 책에 있는 질환 사진을 거의 외우다시피 익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초음파 진료를 시작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부인과 기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기초 강의는 부인과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외우고 이 정도는 초음파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론과 실습 수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산부인과 초음파 자격시험을 위해서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여한의사의 회원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한의사의 회원분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또 준비 중이시라고 하니까 너무 기쁜 소식이네요. 원장님 같은 분들이 좀 많이 나서셔서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니즈와 또 요즘 시대 흐름에 맞게 한의 치료의 좀 진단기기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 넘게 힘들게 공부하고 연구하신 그 귀한 경험을 한의사분들에게 많이 전달해 주시고 또 임상에 응용할 수 있는 유익한 강의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한의사 유튜브에 또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이걸 보시고 이제 부인과 진료에 초음파를 좀 활용해 볼까? 아니면 또 기존에 사용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원장님들께 어디 한마디 당부의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할 거고요. 같이 공부한 동반자 원장님들이 많이 생기시면 함께 토론하고 공부해 나가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여한의사의 대의원으로서 아주 작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더욱 많은 여한의사분들이 여한의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정말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여한의사의 임원진분들에게 힘을 많이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소연 여한 회장님을 비롯해서 대한여한의사에 감사를 드리고 저 역시 초음파 관련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한의사 회원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한여한의사의 화이팅입니다. 네, 원장님 너무 감사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 또 힘이 막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년 넘게 초음파에 대한 연구를 해오시면서 다양한 부인과 질환에 응용해 오신 기린한의원 노스텔라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한의계가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오늘 대한여한의사회 유튜브 채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대한여한의사회에서 2월 25일 날 초음파 관련해서 학술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오스텔라 원장님께서는 부인과 관련해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대한영상의학회 고동균 회장님께서는 근골격계 관련해서 기초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초음파에 좀 그동안 관심이 있으셨다거나 아니면 초음파를 한번 써볼까 말까 고민을 좀 해보셨던 원장님께서는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